안녕들 하시죠?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에서 신랑들이 이제 베트남에 와서 결혼을 하는 그 과정 중에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결혼 그 대행사, 그러니까 결혼 그 위탁업체 거기하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시작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 계약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실 그 계약서라는 것은 표준 계약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물론 그게 올해 8월달 2024년 8월달에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공정위 거기에서 직권조사를 했고 이제 결혼 그 대행 업체들 현황하고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이런 거를 했어요. 8월쯤에 그래가지고 내년 2025년 5월 1일 그때로 입법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표준 계약서. 표준 계약서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약자인 신랑 측에서 결혼정보업체 니들 이 계약서로 작성해. 이 계약서를 토대로 그 뭐 명확하게 해서 분쟁 같은 거 없도록 최선을 다해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준 계약서가 생겨나요. 부동산 쪽 같은 경우는 중개업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그 중개업체 그런 데는 표준계약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식, 뭐 사호, 별지, 사식, 사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인중개사는 문방구에서 파는 그 계약서 그거를 사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국제 결혼, 국내 결혼도 마찬가지고 국제 결혼하는 분들 이제 나라에서 이제 하도 말썽이 많고 하니까 표준 계약서 이제 제정이 들어갑니다. 내년에. 근데 뭐 입법 예고를 했지만 그게 이행이 될지는 그거는 그때 가서 봐야 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이 지금 현재 있는 계약서가 어떤 것이냐, 이 계약서의 태생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순전히 결혼정보업체 그 당사자 일방 자기들이 작성한 거예요.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자기들이 다수의 결혼을 위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작성을 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사인을 해야 되는 그 계약서입니다. 이거 당연히 신랑 신부한테는 상당히 불리합니다. 이대로 뭐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 상당히 말이 비하가 되겠지만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스케줄,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5박 6일 동안에 신랑이 와서 예정된 맞선을 보고 그게 안 됐을 때 공개 맞선장에 가고 또 그게 안 됐을 때 뭐 2일 3일이 경과됐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뭐 각 지역에 이제 마담들 거기로 연락해서 또 누구 좀 데려와봐, 좀 가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막 허둥지둥 2, 3일을 소비하고 나머지 자녀기간 2, 3일 동안에 결혼식 하고 뭐 신혼여행 가고, 이거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다는 표현하고 맞습니다. 이런 시스템, 이런 스케줄로 신랑이 그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본인들도 믿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고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인지. 그게 뭐 서두른다고 100% 잘못이라는 법은 없지만 검증 과정 그것이 많이 생략됐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된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고 나서 한국에 가서 뭐 변호사 찾고 그래야 뭐 변호사, 뭐 결혼 전문 변호사가 없어요. 실정이
한국에 뭐 대부분 가게 되면 옛날은 뭐 소비자 보호단체 막 이렇게 했었는데 민원 올리고 했었는데 변호사 가서 이제 소송을 이제 분쟁 해결을 위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그걸 수임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민법을 공부했고 계약법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공인중개사지만 저 중개업 실전도 22년 이상 경험이 있지만 저 또한 민법을 공부했고 계약서 뭐 수많이 써봤습니다. 뭐 좀 약간의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약간의 프로젝트식으로 제가 오너로서 무슨 큰 회사하고 이제 계약서도 작성을 해보고 그런 데서 뭐 어려운 문구가 있고 어쩌고 하면은 그래도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읽고서 해석이 가능했고 나의 요청을 특이하게 기재를 할 정도의 자질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경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다수의 계약을 위한 계약서가 현재 있는 계약서입니다. 이거 상당히 불리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내년에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표준계약서에 준한 법의 보호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당사자 약정으로 지금 계약서에다 첨부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표준계약서에 마련될 그 보호장치를 땡겨서 특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계약서에다 첨부해서 결혼정보업체하고 사인하면은 그건 효력이 발생되고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냐? 이걸 뭉을 들여서 이게 무슨 처음에 출발할 때 100만 원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잔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돼요. 품목을 나눠서 많이 나눌수록 신랑한테 유리합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이걸 굳이 많이 나누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인 신랑들은 그거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혼정보업체가 큰 업체들은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신랑이 오게 되면은 본인들이 맞선녀도 직접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행사 진행도 본인들이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에 진행을 합니다. 그럴 때는 좀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한국의 좀 영세한 업체들이 그 진행을 하게 되면 제가 좀 봤는데 이 베트남 뿐이 아닐 거예요. 해외 어디든지 에이전시라는 게 있어요. 에이전시가 뭐냐면은 행사를 대행해주는 그 업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말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섞여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들 회사를 만들어서 그 행사 진행 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한국의 결혼정보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는데 거기서 에이전시 업체에 또 계약을 해? 그럼 그건 하드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드급의 그 불평부당한 것을 알잖아요. 본청하고 내가 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이게 나는 이 사람하고 당사자이려고 했는데 거기서 또 하드급을 줘가지고 에이전시를 상대한다? 폐단이 많습니다. 솔직히 사람이 믿지고 장사하는 사람 없잖아요. 결혼정보업체도 장사 좋게 얘기해서 사업가인데 자기들이 믿질 수는 없습니다. 폭리 취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들 딴에도 줄여서 이 정도 마진이면 됐다 해서 그걸 이제 가격 책정을 해서 업체마다 이게 이제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싼 것이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혼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품목이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웨딩 플래너라고 하나? 저 행사를 전담해서 이 총 책임지고 스케줄이라든지 모종 일정을
관리하고 앞장서서 이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지휘 감독을 하는 사람이 웨딩 플래너인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일사천리로 되는데 그 웨딩 플래너의 자질이 또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경험치가 많고 좀 똑똑하면은 이게 예약을 하고서 그 예약된 거에 따라서 스케줄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보면은 간혹 그 플래너가 허둥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초짜이거나 이제 타지에서 왔거나 그러면 현지 업체들하고 잘 융화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혼선이 생기기도 하고 아주 좀 안 좋은 일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업체하고 계약을 쓸 때 웨딩 플래너 그 사람을 쓸 것이냐, 그 사람이 경험이 얼마나 돼 있느냐, 첫 번째 그걸 따지시고, 두 번째로 이제 웨딩홀, 이것도 중요합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돈 조금 받았다 치고 아주 허접한, 그래도 한국에서 하객들이 오지 않더라도 본인의 면이 있잖아요. 체면이. 제가 좀 여기저기를 많이 따라다녀 봤는데 참 헛웃음 나오는 참 어디 변두리 면 소재지 같은 데에, 그건 예식장도 아니고 그냥 식당 허름한 거 거기다가 그냥 풍산 달아놓고 꽃미끼 갖다 놓고 그렇게 예식을 치르는 것도 봤습니다. 잘하는 데는 호텔에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주 좋은 농장을 빌려서 하기도 합니다.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크겠느냐고요. 웨딩 홀 그거 하나만 해도 그런데 음식 준비하는 거면 신부가 또 옷을 입잖아요. 사진 촬영이 또 많잖아요. 근데 옷을 꼴랑 하나 대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5개, 6개도 대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품목을 세부적으로 신부감하고도 이제 예정된 신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너무 그냥 나 처음 하는 거라 경황도 없고 몰라 이런 식으로 어깨너머로 이렇게 대처를 하면 안 되고, 몰라도 가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고 물으면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르는 바도 상대가 말을 하니까 거기에서 의구심이 드는 걸 조목조목 따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절차도 이행을 안 하는 신랑 후보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업체만 믿고 그냥 술 한잔 주면 그거 먹고 헤헤 하고서 잠자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오면은 좀 소극적인 분들은 그냥 밥 먹고 술 먹고 신부 보고 같이 쇼핑 한번 다녀오고 허둥지둥 그냥 잠자고 그리고 결혼하러 가고 그러는데, 내실이치 시간을 써야 됩니다. 결혼 전에는 확인할 것은 확인하고 품목별로 따질 것은 따지고,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일륜지 대사인데 본인이 그런 걸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면 누구와 그걸 대신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는 품목별로 따져서 가격을 구분을 하세요. 구분을 해서 품목별로, 예를 들어 맞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몇 프로를 금액으로 100만원 150만원 이루어지진 소문이 안 됐어도 아가씨 몇 명하고 맞선 받고 내가 항공료 비행기 타고 왔고 잠밑을 잡고 식사했으니까 내가 100만원이든 얼마든 내가 손실을 보겠다. 손실은 아니죠. 그건 그 여행 경비라고 생각해야죠. 그것만 딱 내가 손실을 보고 깨끗하게 다음에 다시 올 수 있던지, 아니면 나 이 업체 한번 경험해보니 못 믿겠다, 신뢰를 못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처음 계약할 때 그 조항을 넣으면 사전에 계약서를 그걸 작성을 하게 되면 그 본인 스케줄을 걱정 안 하고 이래 해서 맞선이 불발이 됐을 때 내가 얼마 딱 손해 보고 나머지 환불을 받든, 아니면 이번에는 그냥 보자니까 한두 번 더 볼게요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정된 그 날짜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보여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단호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5박 6일 일정으로 와서
경황 없이 2박 3일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틀 3일 남겨놓고 또 뭐 맞선 물한다고 하이지형으로 가고 하노이로 가고 뭐 허둥대고 아주 보기 안쓰럽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관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식당을 몇 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참 불쌍합니다. 넘일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게, 말을 길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단하실까봐 제가 오늘은 계약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서 딱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거 말씀드릴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서는, 지금 계약서는 무시해라 이겁니다. 그 본인들이 많은 사람을 계약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입법 예고되어 있는 표준 계약서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법이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생겼습니다. 2019년 4월에 생겼고, 그 시행령 대통령령은 2020년에 생겼고, 이제 여성가족부령으로 해서 시행규칙이 2022년, 그러면 2년이 넘었죠. 그 법에 그게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그 법령, 규칙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결혼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관리하겠다.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이용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게 그 취지의 목적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령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소비자, 신랑,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이제 검토를 싹 다 했는데 뭐 그냥 명문만 이렇게 좋지 세부적인 게 없을 때는 그건 논란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는 미약해요. 그리고 지금 판례 같은 걸 제가 뒤져보니까 10건밖에 없고, 그래서 나하고 뭐 유사한 일로 법적으로 이제 소송을 했나 그런 걸 이제 찾아보기는 매우 어려우니까, 지금은 사후에 그 분쟁이 발생한 후에 계약서를 뭐 쓰자는 대로 쓰고 나서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으로 가고 이런 개고생을 하시지 말고 사전에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를 꼼꼼하게, 그 사람들이 내미는 계약서 좋다, 거기에 내가 서명을 하겠다, 대신 내 요구사항 몇 가지를 별지로 첨부해서 특약사항으로 거기다 명문화해서 같이 사인하자, 그대로 이행을 하자, 거부할 결혼정보업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배짝 긴장하고 잘하려고 했을 겁니다. 오늘 말이 길지 않게 말씀드립니다. 계약서 결혼정보업체에서 쓰자는 대로 쓰지 마십시오. 표준계약서 내년에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표준계약서에 준한,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특약으로 해서 같이 사인하고 행사 진행 스타트를 하시면 됩니다. 세부 품목이라든지 이런 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